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종가 기준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갱신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신고가를 갱신하는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루머와 AI가 만드는 새로운 기회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론의 게시글, 사이비 과학에 빠져 망해가는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유럽으로 확대되고 있는 S와 FSD 시각화입니다. 처음으로 FSD 시각화가 유럽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Actually Smart Summon을 줄여서 S라고 부르는 이 썸먼 기능 역시 싱가포르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로보택시의 맛보기 버전인 S가 유럽과 다른 국가들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테슬라의 FSD가 북미를 벗어나 다른 국가로 진출하는 준비를 한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이자 로보택시 준비 역시 착실하게 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 이 Actually Smart Summon의 기능이 미국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최대 65m 거리까지 Actually Smart Summon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유럽 같은 경우는 6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똑같은 차량이고 똑같은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일론의 도지를 통해서 미국에서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으며 먼저 규제가 허물어진 미국에서 성능이 검증이 된다면 다른 국가 역시 테슬라의 FSD와 로보택시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반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루머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크리스 정님께서 공유해 주신 내용인데 크리스 정님 같은 경우 과거에도 여러 번 직접적인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여러 루머를 공유하였는데 공개했던 루머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소스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FSD가 중국에 2025년 1분기에 진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복잡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2025년 1분기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배포가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2분기부터 FSD가 중국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2주 신기록을 갱신한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 오늘 별다른 뉴스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테슬라 FSD의 중국 진출 루머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정보이고 이 내용이 오늘 주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욱더 확실한 소식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완전 재사용 가능한 로켓은 궤도 진입 비용을 톤당 약 300배 이상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펠컨 9만으로도 사실상 로켓 산업은 스페이스X가 싹 쓸어가는 상황인데 스타쉽 같은 경우 여기서 100배 이상의 개선을 가져오게 됩니다. 벌써 스타링크가 엄청난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스타링크 위성을 스타쉽을 통해서 올리게 된다면 훨씬 더 저비용에 올릴 수 있게 되며 스페이스X에서도 본격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 투자자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과거 일론은 테슬라 장기 투자자에게 스페이스X 관련 혜택을 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래서 허니잼 채널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스페이스X 혹은 스타링크가 상장될 때 관련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는 상장을 시킬 이유가 많이 없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상장을 시키게 되면 온갖 어중이 떠중이들이 헛소리나 하며 노이즈를 만들고 수없이 많은 귀찮은 일에 연루가 된다는 걸 일론 머스크는 벌써 많이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벌써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는 캐시카우가 되는 미래를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업 중 어느 곳이라도 상장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과의 오래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장기 투자와 관련해서 힌트를 줄 수 있는 이벤트가 과거 존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초기 사이버 트럭 인도 행사이죠. 이때 장기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특별 혜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테슬라 장기 투자자 조건이 미래도 똑같이 적용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이벤트를 보게 되면 최소한 5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 장기 투자자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보유기간 역시 3년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장기 투자자 조건에 만족한다는 걸 과거 이벤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 테슬라의 주가가 행보하며 또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자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미래에도 테슬라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고 또 지금 수준보다 낮은 주가를 보여주는 구간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확실한 건 DCA를 기반으로 적립식 투자를 기반으로 테슬라 주식을 쌓아가는 장기 투자자 분들에게는 스페이스X 혹은 스타링크 상장이 이루어질 때 큰 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AI 산업에서도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 내용은 다리오 아모데이의 연설 내용입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같은 경우 현재 AI 산업의 주요 기업 중 하나인 엔트로픽을 공동 창립하고 CEO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AI의 발전 속도가 여전히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 이 AI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AI가 대부분의 작업에서 전문가 수준을 넘어서고 수백만 개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면 이를 데이터 센터 안의 천재들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기괴한 상황이죠? 문명이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발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발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가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발명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5년 또는 1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물학자였기 때문에 학계부터 생명공학 회사, 대형 제약회사에 이르기까지 생물학 분야, 특히 생물의학 분야의 발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이나 예방접종, 항생제로 해결된 질병처럼 쉬운 것들은 우리가 해결했지만 암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것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질병을 극복하는 데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솔직히 우리 대부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병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고 진전이 매우 느린 세상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한다면 이러한 난치병은 실제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패스트나 유행성이야 전염을 되돌아보는 방식으로 이 질병들을 되돌아볼 것입니다. 최근 AI의 발전 속도를 보게 되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양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수준이며 이제는 전문가들조차 AI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서 영상에 다리오가 언급하였듯이 이전에는 너무나 복잡하여서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AI가 해결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되는 것입니다. AI 없이 앞으로 100년간 성취하게 될 내용들을 AI 덕분에 5에서 10년 만에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한 다리오. 현재 다양한 AI 모델의 성능을 보면 이는 결코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역시 더욱더 가속도가 붙고 있으며 이번 콜텍스 슈퍼 클러스터가 완공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질 FSD 소프트웨어는 2025년 로보택시에 사용될 수 있는 FSD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과 AI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되는 사이비 과학에 빠진 기업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얼마 전 확인했던 제규어이며 제규어의 몰락은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광고를 만든 제규어의 마케팅 디렉터 연설 일부도 잠깐 보겠습니다. 제규어는 직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제규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사회를 대표하는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통합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며 일할 수 있는 문화, 또한 다양성, 포용성, 창의성, 정책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동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혁신적인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프라이드와 같은 15개 이상의 DEI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 제규어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이게 DEI에 빠진 기업이다 라고 평가하였는데 스스로도 DEI에 빠졌음을 시인합니다. DEI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가 말만 들으면 다 좋은 것 같은데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사실 상당히 역하다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여성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DEI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남자가 여성 탈의실에 가고 한국어로 치면 여성 목욕탕에 가고 여성 화장실에 가는 걸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DEI입니다. 이제 사람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극소수이겠지만 똥을 먹는 걸 즐기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는 상당히 역하게 받아들여지지만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혼자 똥을 먹는다면은 저는 굳이 찾아가서 욕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똥을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 똥 먹는 걸 지켜볼 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미친 사이코 변태가 정신 못 차린다라고 욕을 하겠죠. 네,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DEI가 하는 일이 똥 먹는 걸 좋아하는 이상 성향의 변태가 있다면 그 변태의 똥 먹는 장면을 지켜봐야 된다고 강요하는 게 DEI입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비유로 내용을 전해드렸지만 그 방향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비슷하게 과거 버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를 활용하여서 본인의 상품을 광고하였습니다. 이게 사이비 과학에 빠지게 되면은 회사에서도 실적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혹은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예 중 하나입니다. 디즈니와 마찬가지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말 같지도 않은 광고를 시작한 시점이 2023년입니다. 그 이후부터 2021년, 2022년, 2023년 똑같은 시기에 전년비 매출 변화량을 보게 되면 이 광고가 나온 2023년 이후부터 떡락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맥주를 좋아하는 남성들은 트랜스젠더가 광고하는 맥주를 먹으면 술맛이 떨어진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처럼 버드라이트나 디즈니가 DEI라는 게 결국 망하는 길이다라는 좋은 선례를 남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선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규어에서도 망하는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DEI라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일론 머스크의 도지와 함께 앞으로 다가오는 4년간 충분히 치유가 될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상당히 논란이 되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라는 계정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의 장남입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글을 남기며 아주 재미난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글을 남겼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MSNBC가 현재 매각 중이며 이를 인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글을 공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물론 농담이겠지만 이게 얼마냐라는 글을 남기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신이 나서 만약에 아이러니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장 흥미로운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도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라는 장난식의 글을 남기고 실제 인수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트위터를 인수할 때 보여주었던 퍼포먼스인 싱크를 들고 등장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글을 남기며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MSNBC를 인수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진실은 일론 머스크만 알 수 있겠지만 가능성이 0%는 아니다 정도로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 연말을 맞이하여 테슬라는 매출 극대화 기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벌써 흑자 전환에 성공한 사이버트럭, 미국 곳곳에서 팝업 스토어를 만들며 사이버트럭 판매량 극대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 판매가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흑자 전환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판매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이버트럭 판매로 인한 순수익 역시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로 인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규제 철폐의 속도가 붙고 있음에 따라서 리비안 CEO 역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딜러와 관련된 법이 부패와 가장 가까운 법이다라며 목소리를 내며 딜러를 통해서만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론이 아닌 다른 CEO들조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도지가 출범된 이후 더 빠르게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동시에 정상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SEC를 떠난다고 밝혔던 게리 겐슬러, 그리고 그런 게리 겐슬러에게 일론 머스크는 정말 제대로 출근 안 하는 게 사실이냐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죠.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몸담고 있는 SEC에서 한 일 중 하나가 델라웨어 맥코믹 판사가 내렸던 트위터 44빌리언 주고 인수해라라는 판결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에게 제재를 요청했었는데 이 요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날 SEC를 떠난다고 밝혔던 게리 겐슬러, 도지가 출범한 뒤 맥코믹과 함께 SEC에서 과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아주 흥미로운 조사가 분명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